YBN TV 뉴스입니다. YBN TV 선경일보 가요 산책. 행사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씀, 기념촬영, 주제 발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귀한 걸음으로 함께해 주신 네 외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학술 행사에 함께하셔 나주학생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12만 시민과 함께 미래 비전을 열어가고 계시는 윤병태 나주시장님을 소개합니다. 나주시의회 이재남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이재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태 의원님께서는 아직 도착을 하지 않으셨네요. 다음은 나주시 최정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박형근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김범남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손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 홍영기 원장님 오셨습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 동지회 김용주 회장님과 기념사업회 정석주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역사관 고영호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양희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지역 기관 단체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주문화원 윤여정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산포 여자중학교 김하진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산포 농협조합 장행준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를 해주실 선생님들을 발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박진철 교수님 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노상균 선임연구원님 오셨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최성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주실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찬승 명예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토론자로 한양대학교 김민석 교수님 오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은진 교수님 오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선임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나주학생 독립운동 9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박형근 이사장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학교와 이 지역사회 여러 전문가 연구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1929년 나주학생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96주년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나주학생 독립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며 진행하는 금반 학술대회가 단순히 과거 사실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성찰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역사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나주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이 지닌 보편적 가치인 자주 정의연대를 오늘날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관계자 여러분과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연구가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나주 영산포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성찰하고 나주학생 독립운동 숭고한 정신을 함께 개선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명태 나주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회양 나주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주시장 윤명태입니다. 오늘 우리 나주학생운동 96주년을 기념해서 개항이후 나주와 영산포의 변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또 준비를 해주시고 또 발표를 맡아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형근 이사장을 비롯한 우리 나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님들,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주제 발표를 해주실 우리 박신철 우리 조선대 교수님, 노상균 선임연구원님, 최성환 목포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뜻깊은 자리 같이 해주신 우리 나주시의회 이재남 의장님, 최정기 우리 시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나주 역사를 또 키우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 우리 나주문화원 윤여정 원장님, 박경중 또 전임 본장님도 오셨고 또 우리 또 장영준도 조합장님도 관심 갖고 나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또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주는 그 나주 시민의 날 행사가 다음 달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 날이 나주 학생운동이 시작된 날을 기념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오늘 행사가 의미가 있고요. 또 금년에도 의미 있는 부분은 나주 학생운동이 논의가 됐던 그런 장소로 기억되고 있는 나주 정비소 5호관을 저희가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완료를 해서 앞으로 그곳에 그런 역사적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9년이면 나주 학생 독립운동 100주년이 그런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5개년 연구 프로젝트로 지금 근대 나주 역사를 조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특히 개항기에 우리 나주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했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갔는지를 조명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금년 말이면 우리 남도 의병역사박물관도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대회와 함께 현실적인 좀 더 우리 의학 나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주는 이런 의학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호남을 중심해서 대한민국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지향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주 에너지 글로벌 포럼을 개최를 해서 세계적인 에너지 분야 석학들이 우리 나주에서 앞으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었고요. 또 이래 우리 나주가 영상감을 품고 있는 그런 역사적이고 또 생태적인 그런 자원을 앞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영상감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그 중심에 또 영상감 국가정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또 우리 정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선 좀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한국학 호남진흥원 우리 홍영기 원장님 참으로 우리 나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학에서의 우리 호남의 역할 특히 또 나주의 그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홍영기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나주도 우리 한국학 호남진흥원과 함께 호남의 역사를 정립하고 특히 나주 역사를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내외 기린 여러분과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시 의회 의장 이재남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학생 독립운동 제96주년 기념 학술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영근 이사장님, 박경중 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행사 축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윤백대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비 귀빈 모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선도적인 시각으로 귀중한 통찰을 나눠주실 박진철 조선대 교수님, 노상균 서울대 위장과학 한국학연구원장님, 최성한 옥포대 교수님을 비롯한 석학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학술대회는 개항기 나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다가올 100년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개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나주와 영산포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호남의 중추 거점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외세의 침탈과 민족 자본의 위기 등 많은 시련과 아픔 또한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술대회가 나주와 영산포가 걸어온 역사적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주시의회 또한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 독립운동 제96주년 기념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취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 설명에 앞서 외부에서 손님 한 분 좀 늦게 도착하셔서 한 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김용일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행사의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나주학생독립운동 96주년을 기념하고 아울러 2029년 100주년을 준비하는 5개년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24년 일제와 나주 농민의 역사를 주제로 논문 3편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는 개항 이후 나주와 영산포의 변화를 주제로 논문 3편을 발표하고 2026년에 나주의 근대교육 도입과 광주 통합을 주제로 논문 4편, 2027년 나주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주제로 논문 5편, 마지막으로 2028년 나주 학생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논문 5편을 발표함으로써 5년에 걸쳐 나주 근대 역사를 연구 조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 나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은 2029년까지 총 5번으로 구성된 나주 학생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총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재 100주년 기념총서 제1구는 발간 완료되어 전국 330여 개 기관에 기배포하였으며 제2구는 내년 2월에 완료되어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나주 학생 독립운동 선양과 전국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년에 걸쳐 진행되는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논문 20여 편은 100주년 기념총서의 제3군과 4군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 기념관이 나주 학생 독립운동 100주년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함께 나와서 촬영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나주학생운동 파이팅! 예, 좋습니다. 네, 이제 주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서 위비 선주께서 또 참석해 주셔서 나주학회 채용관 이사장님과 김덕진 운영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했는데요. 한 분당 30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가 있고 난 뒤에는 종합토론으로 박찬승 교수님을 중심으로 세 분의 토론자와 함께 종합토론이 주제 발표 이후에 진행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주제 발표를 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선생님들께 30분을 넘지 않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조선대학교 박진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주제 발표는 개항기부터 일제시기 지배 세력과 권력 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진철 교수님은 조선 후기사 전공자시고요. 나주 관련 연구 성과를 많이 내신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주를 사례로 한 조선시대 향리층의 지속성과 변화, 조선시대 지방양반의 존재의 양상이라고 하는 저서를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에 있는 박진철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하게 했는데요. 발표는 그 발표문을 좀 읽어 나가면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그 개항기 일제 시기 그 지배 세력과 이제 권력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주로 그 나주 지역 그 향리가의 동향과 이 변화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한 그 발표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머리말 보시면요. 이 글은 개항기 일제 시기 나주 지역 지배 세력의 동향과 권력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시기 나주 지역 사회는 어떠한 변동을 보였는지, 특히 이 지역의 지배 세력, 즉 사회 주도층은 어떻게 바뀌어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 시기의 지역사회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주제는 지역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지배층이 과연 누구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향리층이 이 근대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지배 세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글에서는 그 개항기 일제시기 나주 지역 지배 세력과 그 변화 양상을 그 향리가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선 후기 사회 변동 과정에서 우리 향촌 사회는 크게 변모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지방 정치의 실무를 담당한 향리층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도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개항과 갑오개혁 이후에 사회 변동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한 향리층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 세력들이 각 지역에서 주요 사회 세력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항기 일제 시기 한국의 주요한 정치 사회 세력은 조선시대 그것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사회 세력이 개항기 일제 시기라는 이 격동기를 어떻게 적응하고 변신하면서 성장해 갔는가를 해명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기 향리층의 정치-사회적 진출 과정을 밝히는 일은 연구사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개항기 일제 시기는 물론 해방 후에도 정치, 경제, 사회, 학술 각 방면에서 뛰어난 활약상을 보이면서 주요 정치, 사회 세력의 하나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나주 지역의 향리가들이 개항기 일제 시기에 어떻게 사회 변동에 대응하면서 변모해 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주 지역 향리가의 사회적 세계를 추적함으로써 이 시기 향리층의 일반적 동향에 접근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근현대 사회 변동의 한 측면을 정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개항기 나주 지역 향리가의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개항 이후 진행된 이 근대화 과정은 기존 사회 체제 붕괴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개항은 조선 사회를 규정하는 객관적 조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조선 사회 대응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근대 사회로 전환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근대적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적인 실력을 쌓아서 신분을 상승시키려 했습니다. 향리층은 지역사회에서는 엄연한 지배층이었고 호장, 이방, 도서원 등 주요 향직을 담당하는 주요 가게들은 학식과 경제적 부호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까지 가진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또한 향리들은 19세기 밀란의 시대에는 백성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또 체제를 수호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개항기 사회운동 속에서 나주 지역의 향리층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의 나주의 전통적인 향리가 어떤 형식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향리가 중에서 전통적 향리가와 다른 새로운 향리가가 등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발표문 보시면 원래 그 전통적 향리가라고 하는 것은 호장과 이방 같은 주요 직위를 거의 독점하고 세습하는 그러한 이제 가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주요 향역을 독점 세습하는 전통적인 향리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리라고 하는 향리와는 다른 새로운 향리가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저는 이제 향치는 향리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제 조세 운영에 관한 이제 많은 권한을 쥐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이권을 많이 갖고 있던 각창세이라든지 도서원 같은 이러한 이제 향역을 담당한 실세 향리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제 신은 향리가의 대표적 성씨가 김, 최, 이하 대체로 이제 김혜김 씨라든지 밀양최 씨, 또 경주최 씨, 밀양박 씨 이런 성씨들이 신은 향리가로 전통적인 향리가 못지않은 그런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존재했던 그런 향리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리가들이 개항기 과정에서 이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개항기 근대화 과정에서 조선 사회 전체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고 아래로부터는 기존의 사회 체제를 변혁하려는 백성들의 동기가 있었고 또 위로부터는 근대화를 위한 개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간 지배층이었던 이 향리는 위와 아래쪽 양쪽 모두로부터 위협과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리층은 이러한 위아래 이런 위협과 압박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했던 것입니다. 나주 지역 향리가의 대응 양상은 19세기 말에 있었던 이 나주 수성과 의병 활동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주 수성은 향리층이 밑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의병 활동은 위로부터의 압박에 대응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1894년 동학농민군이 나주를 공격했을 때
나주를 지키는 나주 수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들이 바로 향리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 정의록 같은 책을 보면 정석진이라든지 김재환이라든지 김창균이라든지 박본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주 수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을 세우는 그런 인물들인데 이들이 이제 바로 나주의 향리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주적 향리들은 동학 농민군의 진압 당시에 이제 돋보이는 활약을 전개하는 그런 핵심적인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발표문 보시면 14쪽으로 넘어가시라고 합니다. 14쪽 두 번째 달라 보시면요. 나주의 향리층이 아래로부터의 위기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냈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개혁이 위로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죠. 가보개혁과 광무개혁 시기에 이루어진 지방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은 중세 국가의 향촌 지배 방식을 근대 국가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실시는 당시 향촌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중앙정부의 대응책이었지만 이는 향리층에게는 큰 타격이었던 것이고 향리층의 구조와 계통 질서에 변화를 가져온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지방제도와 조세제도 개혁안은 향리층의 이해와 관계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조세개혁의 핵심은 지방관리들의 중간 수사를 배제하는 데 그 핵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제도 개혁 가운데 향리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던 것이 지방 관하의 하급 관속들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었고 이는 향리층의 대규모 실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결국 나주 지역의 향리층은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병 활동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1894년 나주 수성에 참여했던 나주의 향리들이 1896년 나주 의병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수성 활동으로 강화된 일종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나주 의병으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주 의병의 주요 구성원 중 향리가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기 나와 있는 김창근, 박건우, 김재환, 손상무, 장기란, 양이만,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나주 수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주 수성뿐만 아니라 나주 의병에도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15쪽 보시면 둘째 줄 보시면요. 끝에 나주 수성군과 나주 의병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향리가 인물로 김석균, 김창균, 박건욱, 장기란, 장봉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해서 실제로 이 나주 수성에 참여하고 있던 나주의 대표적인 향리가 인물들이 나주 의병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수성 활동과 의병 활동을 통해서 맺어진 이런 관계는 아마 끈끈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뒤에 확인하겠지만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일제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병에 참여하는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결단이자 지역의 집단적 운명이 걸린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 나주의 향리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는 사실은 지역에서 향리가가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주 지역의 향리가는 지방제도 및 재정제도의 근대적 개혁에 저항함과 동시에 항의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도덕적인 권위와 사회적 신망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권위와 신망이 향리가가 나주 지역의 지배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말의 의병운동은 개별 향촌 사회 수준에서 볼 때 지역 사회 지배 세력을 분화시킨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주에서는 지배 세력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나주 지역 향리층이 의병을 주도한 결과 행암 군수였던 정석진과 김창균 부자 같은 유력 향리가 가문 출신들이 처형되게 됩니다. 이는 근대적 개혁에 저항했던 세력들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은 근대화의 물결에 정하지 않고 또 반면에 적절히 대응한 새로운 세력이 지역사회 지배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개항기 근대화 과정에서 나주 지역 황지층에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김혜림 씨, 이랑박 씨, 경주 최 씨가 등 신흥 향리가가 새로운 지역사회의 지배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근대 이후에 눈에 띄는 사회적 진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신흥 향리가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밀양 박씨가입니다. 이 밀양 박씨가는 17세기 이래 유대에 걸쳐서 향리직을 수행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밀양 박씨가는 나주 지역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향리가로서 개항기 일제 시기에 나주 지역 사회를 이제 주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주의 대지주로 성장하는 박재규라는 인물입니다. 나주 박씨가는 박재규 대에 이어서 대의 지주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박재규는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1895년에 이제 참공 교수를 받았고 1897년에는 국내부 주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 1907년 나주구 지방의원, 1908년 장훈군수에 임명되어 부임하였습니다. 이 박재규의 아들 박정업은 또 다른 신흥 향리가인 김해 김씨의 대표적 인물인 김근환의 딸과 혼인합니다. 김근환은 1894년 가보농민 전쟁 당시에 나주 수성에 앞장섰던 그런 향리가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통론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항기 일제 시기 박씨가가 나주